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부모님 연금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그냥 걱정이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 진짜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기초연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노인의 70%에게 지급되는 구조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지, 진짜 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지, 결국 부담은 누가 지게 되는지 쉽고 현실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울까? 먼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돈입니다. 최대 금액은 월 35만원 정도. 부부가 둘 다 받으면 70만원이 아니라 조금 줄어서 약 56만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이건 국민연금과 다른 개념입니다. 국민연금 내가 낸 돈 기반, 기초연금 세금 기반, 즉 여러분이 내는 세금이 지금 노인 세대의 연금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개혁 이야기가 나올까? 핵심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한국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노인 숫자도 엄청 빠르게 늘고 있어요. 2024년 약 1000만 명 돌파, 2025년 약 1084만 명, 전체 인구의 약 21% 수준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연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진짜 충격적인 숫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작년에 기초연금으로 나간 돈 무려 26조 원. 여기까진 그럴 수 있지 싶은데 문제는 미래입니다. 전망을 보면 2040년 100조 원, 2050년 150조 원. 잠깐 감이 안 오죠? 쉽게 말하면 지금의 거의 56배 수준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 이 돈 누가 낼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일하는 세대, 즉 30대, 40대, 그리고 앞으로 사회에 나올 20대까지. 그래서 요즘 이런 말도 나옵니다. 가난한 청년이 더 부유한 노인을 부양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 조금 자극적으로 들리지만 정책 토론에서는 실제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왜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됐을까? 기초연금 기준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소득 하위 기준이 약 40만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약 247만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생각보다 많은 노인이 연금 대상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대통령 발언도 꽤 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득이 200만원 넘는 사람도 34만원씩 받으면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 그게 맞느냐? 이건 사실 꽤 강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 연금 구조 문제 있다라고 말하는 건 엄청 부담되는 일이거든요. 전문가들도 거의 같은 방향을 말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쪽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기초연금 목적은 노후 빈곤 완화인데 70% 기준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규모를 줄이고 저소득 노인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 핵심은 이겁니다. 넓게 나눠주지 말고 정말 어려운 분들 중심으로 지원하자. 여기서 중요한 구조 변화 하나. 정책 쪽에서는 이런 큰 방향이 이미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기본 노후소득 국민연금, 추가보호 기초연금. 즉 기초연금은 최저생활 보장 역할에 집중하자는 거죠. 심지어 장기적으로는 다른 복지제도와 통합해 최저소득 보장 시스템으로 만들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처럼 쉬울까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고 있는 돈을 줄이는 건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연금은 더 그래요. 노인층은 투표율이 매우 높은 집단입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도 말합니다. 노인 표심과 직결된 문제다. 그래서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전문가들은 이런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기존 수급자는 유지, 신규 진입 기준만 점진적으로 강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받는 분들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받을 사람부터 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사회가 더 맞다고 보세요? 모두에게 조금씩 줄까?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많이 줄까?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이 항상 어려운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잊으면 안 되는 사실. 기초연금이 실제로 효과가 있긴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 빈곤율을 약 8.3%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국민연금보다 빈곤 완화 효과가 더 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즉 단순히 돈 많이 든다로 없애기 어려운 제도라는 거죠. 결국 이 문제의 본질, 이건 단순한 복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대 간 부담 문제입니다. 젊은 세대 세금 증가, 노인 세대 생활 안정 필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 개편은 선택이 아니라 시간 문제일 뿐 필연적이다.
이 문장은 꽤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바뀐다는 뜻이니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인은 빠르게 늘고 있고 연금 비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결국 구조 개편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누가 그 결정을 할 것인가? 다음 영상에서는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연금이 줄어든다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세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돈의 흐름을 읽으면 10년 뒤가 보입니다. 머니로그는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경제 변화만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해 두시면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연금이 줄어들면 벌어지는 진짜 미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부모님 세대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는 이 연금이 없거나 크게 줄어 있다면 가능성 낮아 보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개편은 시간 문제일 뿐 필연적이다. 이 말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언젠가는 바뀐다는 뜻이니까요. 왜 필연이라는 말까지 나올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정 지속성이 문제입니다. 작년에 기초연금에 들어간 돈만 26조 원. 그런데 앞으로는 2040년 100조 원, 2050년 150조 원. 전액 세금입니다. 여기서 잠깐 100조가 어느 정도냐면 한국 1년 예산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거의 초대형 복지 프로그램이죠.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돈보다 더 큰 문제. 받는 사람이 폭증합니다. 2015년 약 200만 명, 2023년 약 650만 명, 2050년 약 1330만 명. 거의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이건 단순 증가가 아니라 구조적인 폭발입니다. 여기서 현실 질문 하나. 세금이 계속 올라갈까요? 아니면 연금이 줄어들까요? 솔직히 말하면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 기초연금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한국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 축입니다. 실제로 분석 결과 노인 빈곤율을 8.3% 낮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국민연금보다 빈곤 완화 효과가 더 컸습니다. 즉, 돈 많이 드니까 없애자.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등장한 새로운 방향. 정치권에서는 이미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기본 노후소득 국민연금, 기초연금 저소득층 집중. 쉽게 말하면 모두에게 조금씩 주는 대신 정말 어려운 노인에게 더 많이 주자. 이 전략입니다. 더 나아간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 두 제도가 역할이 겹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통합해 최저소득 보장제도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건 꽤 큰 변화죠. 복지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정책보다 더 무서운 벽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입니다. 이미 받은 혜택을 다시 거둬들이는 일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노인 표심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투표율이 높은 집단을 건드리는 건 정치적으로 엄청난 리스크죠. 그래서 현실적인 개편 시나리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존 수급자는 유지, 신규 진입 기준 조정.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받는 분들은 그대로. 하지만 앞으로 받을 세대는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 여기서 중요한 한 문장. 우리 세대가 첫 타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무섭죠?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정책 결정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세금을 크게 올린다. 연금 대상을 줄인다. 지급액을 낮춘다. 어느 것도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은 항상 늦어집니다. 사실 이 논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겪는 문제입니다. 고령화. 사람은 오래 살고 아이들은 덜 태어납니다. 결과는 부양 구조 붕괴. 젊은 세대 한 명이 더 많은 노인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난한 청년이 더 부유한 노인을 부양하는 상황. 실제로 선정 기준이 크게 올라 현재는 약 247만원 수준까지 포함됩니다. 과거 기준이 약 40만원이었다는 걸 보면 엄청난 변화죠. 대통령 발언도 꽤 직설적이었습니다. 200 몇십만원 소득이 있는 사람도 34만원을 받는다.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 그게 맞느냐? 이건 사실상 질문이 아니라 개편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 연금 개혁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기준 조금 강화, 지급 속도 조절, 대상 점진적 축소, 천천히 줄이는 방식. 정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죠.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 연금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 연금만 믿고 준비를 안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미래. 조금 현실적으로 말해볼게요. 은퇴 나이 늦어짐, 개인연금 중요성 증가, 투자 필수.
노후 양극화 심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렇게 준비합니다. 연금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투자, 현금 흐름 자산, 여러 개를 동시에 만듭니다. 연금 포트폴리오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가능할까요? 솔직히 대부분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3040대 사이에서 투자 열풍이 생긴 겁니다. 불안하니까요. 결국 오늘 영상의 핵심, 연금 문제는 노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미래 이야기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개편 가능성 커지고 있고, 재정 부담은 계속 증가하며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준비하는 것. 계속해서 훨씬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후 준비 안 된 사람들의 공통 특징. 이거 생각보다 충격적입니다. 돈의 흐름을 읽으면 10년 뒤가 보입니다. 머니로그 구독해 두시면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